한국은행이 역대 최장인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향후 1년 뒤 집값이 더 오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통위가 직접 주택 가격을 조절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시그널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22일 진행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작년 2월부터 13차례 연속 3.5%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일부 예상한 선제적인 8월 금리 인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와 여당 등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 동결을 선택했으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와 부동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출 억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2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에 앞서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는 금리 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여러 지표상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불안 때문에 당장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오히려 외환시장과 부동산,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이 많다며 기준금리가 언제 전환될지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금융통화위원들 모두가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황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과 7월 연속 다시 상승세로 반등하고 있고 향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과 폭염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 침체가 심화되면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들어서도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는 OECD와 KDI, IMF 전망치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국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25년 경제 성장률을 2.1%로 예상하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 경매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상가 경매 물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탄 매물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조사 등에서 지난 7월 전국 주거시설 경매가 8,409건으로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거시설 중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332건으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상가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가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경기도 상가 매물 487건 중 지난달 86건만 주인을 찾는 데 그쳤습니다. 인천도 102건 중 19건만 낙찰되면서 낙찰률이 17%에 불과합니다. 낙찰가율도 55% 수준으로 과거 부동산 상승기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상가 물건이 외면받는 건 상가 매매 시장 침체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상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실이 속출하고 임대 수익률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서울 지역 중대형 상가의 연간 수익률이 3.1%로 하락했고 상가 공실률은 8.5%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는 수익률이 금리보다는 높아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지방은행이 상반기에만 1조 원에 가까운 부실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등에서 자영업 등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자가 올해 3월 124만 명으로 팬데믹 충격이 컸던 2022년 3월 54만 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 차주들이 보유한 대출도 25조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외식업체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 6,258개로 폐업률이 21%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 광주, 전북 등 5개 지방은행이 매각한 부실 채권이 9,804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에 가까운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며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매각합니다. 1조 원에 가까운 매각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평균 연체율이 0.68%로 국내 1금융권 5대 은행 연체율
0.28%의 2배를 초과합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연체율이 0.95%로 가장 높은 상황이며 IM뱅크와 부산, 광주와 경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폐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금액도 상반기에만 1조 2천억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 대출금이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인 91조 원을 사용한 이후 한 달 만에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도 4년 만에 돈을 빌렸습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는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돈으로 개인들이 은행에서 사용하는 마통 개념과 비슷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이 한국은행에 의뢰한 자료 등에서 올해 7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105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대출 금액도 91조 6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출을 요청한 건수도 늘었습니다. 7월까지 총 55차례에 걸쳐 대출을 요청하면서 영업일 기준 2.6일에 한 번씩 대출을 사용한 셈입니다. 일평균 대출 잔액도 예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시대출금의 평균 잔액이 7조 5,131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대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정부가 공자기금까지 사용해서 돈을 빌린 건 20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에서 차출해서 별도로 모아준 기금으로 정부는 통합개정 한도까지 다 사용하고도 돈이 부족할 때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립니다. 정부의 대출금이 커지는 건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 원 감소했고 올해 예상 국세 수입 367조 3천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시 대출금이 커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고 유동성 증가는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면 통화량이 장기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유동성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습적으로 중앙은행에 차입을 요청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공자기금까지 사용한 건 당시 재정 상황이 매우 심각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롯데지주가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롯데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에 이어서 롯데지주도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 미 대선을 비롯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각 계열사의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비상경영 체제의 일환으로 임원들의 주 6일제 근무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롯데그룹 회장의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지침 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임원 임금 삭감과 함께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부문도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케미칼도 지난해 3,477억 원의 적자가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내리고 10년물 금리도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